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어느 영화에서 나온 대사인데요. 들어보셨나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는 이 표현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 멋지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덜 사랑하고 강자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더 사랑해서 약자로 사는 것이 나을까요? 때로는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동대문구 하늘땅 한의원 장동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장동민 원장님과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잖아요. 사실 출산하면 가장 떠오르는 문제가 또 불임이거든요. 네. 요즘에 점점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도 하던데. 네, 네. 맞습니다. 일단 불임인 경우에 저희가 불임이라는 단어를 요새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안이불자가 부정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려울 난자를 써서 난임 어렵긴 한데 될 거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부정적인 어떤 그런 뭐 한 가지보다는 긍정적인 태도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난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자, 우리가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지금 결혼한 부부 5쌍 중에서 한 쌍이 아이가 없어서 이제 고통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한 쌍이 이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 특정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그런 부분들이 아이가 없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제 노력을 하는데 2, 3년씩 아이가 안 생기다가 정말 행복하게도 생기신 분들도 있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뭐 자연적으로 임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워낙 이제 그런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그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이제 그 난임 사업을 갖다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 방법의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인공 임신은 어떤 문제냐면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원인은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 왜 안 되지? 그건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조건 많이 만들어서, 막 10개, 20개, 20개 막 해서, 그래서 그냥 넣어주는, 네. 우리가 그 인공임신법을 하게 되면 쌍둥이가 많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막 여러 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제 다 돼버리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인공임신법을 제가 그, 비유를 제가 들기를 네. 옛날에 그 최배달 선수가 솥불 자를 때 솥불을 자르는 비법이 뭐냐? 그러니까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이게 참 그 지금 인공임신도 원인은 찾지 못, 안 되는 원인은 찾지 못하고 그냥 될 때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실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 임신을 하는 몸 상태를 만들었다가 임신이 아닌 상태가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유산이 돼버리는 것처럼 몸은 유산을 겪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인공임신 하신 분들 또 실패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몸이 힘들고 많이 안 좋다는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습관성 유산처럼 돼버리는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생각해서 인공으로도 임신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내 몸은 임신이 아닌 상태에서 아이를 베게 되면 이게 좀 몸도 적응을 하기 힘들고 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그러면 임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우리 몸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그 네. 핵심을 표현하셨는데요. 일단 그 한의학적으로 이 난임을 해결하는 즉 임신을 도와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엄마 몸을 임신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죠. 네. 우리가 참 그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저런 분도 있었어요. 그 아기가 원치 않게 생겼다라고 이걸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은 소위 얘기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뭐, 이 독한 약을 먹기도 하고, 뭐, 그 위에서 툭 뛰어내리기도 하고, 네. 찰싹 달라붙어서 안 나는데요. 너무 살기 좋으니까. 나 여기서 안 나갈 거야. 그러고 버티는데, 반대로, 간신히 임신됐는데 그 느낌이 있거든요. 뭐 좀 있으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얘기에서 그냥 발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불안불안 그렇게 하게 되는 거. 차이점이 뭐냐? 엄마. 즉,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표현을 조금 그 지적도 좀 받았는데 엄마 몸은 아기가 10달 동안 살 집이다. 그리고 자궁은 안방이다. 네. 예. 그러면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살려고 들어가는데 인테리어 안 돼 있어요. 막 그 창문 깨져 있고 거미줄과 도배도 안 돼 있고 난방 안 돼도 뭐 따뜻하지도 않고 물도 안 어떻게 살아? 그렇죠. 예. 살려고 강제로 넣어놔도 나 이런 데서 못 살아 그러고 이제 가출해 버리는. 예. 근데 만약에 도배도 하고 따뜻하게 하고 찬물 따뜻한 물 다 나오고 이쁘고 커튼도 치고 나가려 그래도 여기 좋은데 안 나갈래. 예,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환경을 만들어서 입주시키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인 겁니다. 네. 그러면 말 그대로 아이가 잘 자랄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이 엄마의 몸이 뭐 단순히 건강하게 그리고 좋게 가꿔줘야 된다는 건데 이게 그러면 내 체질이 이렇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임신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이제 수정시켜서 집어넣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환경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주자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배를 할지 난방이 잘 되게 할지 찬물이 잘 나게 할지 그것들 해줘야 되는 거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일단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여성분들 찬데 앉으면 옛날도 그러잖아요. 네. 찬데 앉지 마라 그러는 게 사실 찬 기운은 여성에게 있어서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냉대하라 그러죠. 네. 대하 남자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자분은 다 알지만 그 대하를 뭐라고 불러요? 냉이라고 냉. 부르잖아요. 찬 게 대부분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면은 모두 문제가 생깁니다. 차면 여성 생식기적으로 질환도 많이 생기고 임신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이제 해주는 방법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기순환이 안 돼서 그래서 생리불순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생리불순을 잡아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여학생들이나 아직 미스분들 생리통이 있을 때 이제 왜 부모님들이 그거 애남 없어져 뭐 네.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방치하게 되면 임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기혈순환 즉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혈순환이 안 되고 임신이 안 되는 경우는 그쪽을 개선시켜 줘야지 임신이 됩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비만도 원인이 됩니다. 너무 뚱뚱하게 되면 자궁에 습담이 많아져가지고 제대로 착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 환자분 중에도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살만 뺐는데 임신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에 맞춰 하는 거고요. 그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냥
흔히 기가 센 것도 원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억기시키는 처방도 있는데 어떤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각각에 맞춰서 난임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뭐 내 몸에 어디가 문제라기보다 뭐 전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뭐 조금 이제 품이 좋으시다든지 이렇게 그냥 내 몸 자체의 문제가 좀 네, 난임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네요. 그래,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임신을 잘 되게끔 도와준다는 방법인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 정부 보조해주는 네.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그 인공임신법에만 지금 이제 조건이 맞춰져 있는데 요새는 약간 그 분위기가 달라진 게 각 지자체 부분에서는 이 한방 난임 치료의 이제 효과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국은 아닌데 부분 각 지자체마다 뭐 어떤 구만 한다든지 그래서 지자체 예산과 또 지역 한의사회의 결합으로 인해서 보조해서 실제 이 인공임신과 이 한의학 치료를 같이 병행했을 때 그 임신율이 훨씬 더 상승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더 말씀드릴 게 이제 일단 이제 임신은 될 거기 때문에 임신이 됐을 때 우리가 그 행복 카드라는 것이 있어요. 옛날엔 고운맘 카드라고 했었는데 이 행복 카드가 한의원에서 적용되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데 행복 카드가 뭐냐면 임신이 됐을 때 정부에서 5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쌍둥이는 7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쓰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산부인과에만 쓰는 걸로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신데 사실은 한의원에서도 충분히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카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임신에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한의원에서 적용받으실 수 있다. 이걸 이제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행복카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임신했을 때 뭐 약이 됐다. 뭐 어쨌든 뭐 한약이 됐든 뭐가 됐든 뭘 먹는 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내원을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있습니다. 있고요. 물론 한약도 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신했을 때 위험한 약들은 먹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원에도 이 한의사들도 당연히 그 고지를 받기 때문에 동의보감에도 각각에 맞춰서 임신했을 때와 임신하지 않았을 때는 약이 처방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투약하는 건 맞는 거고요. 한약 먹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특히 임신했을 때는 아무거나 막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꼭 주치의한의사 상담을 하고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지 확인하고 드시는 것이 옳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뭐 주치의분과의 상의를 통해서 적절한 처방을 받으면 이게 약을 먹는다고 무조건 산모에게 안 좋고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입덧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잘 먹고 부실하잖아요. 그러면 아기는 영향을 어디서 받아요? 엄마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엄마 몸이 좋아야지 아기가 받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그 태교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태교가 사실 서양에서는 이제 인정이 안 되고 동양의 어떤 전통적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태교가 사실 서양에서도 이제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입체 초음파가 지금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엄마의 감정 상태나 건강 상태나 심리 상태가 아기한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자동차 끽 소리 나고 그러면 아기가 순간적으로 정지하고 호흡도 안 하고 심박동도 안 뛰고 있다가 안정되면 다시 꼼지락꼼지락 움직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무 신기하네요. 그건 이미 과학적으로 지금 발견이 된 거라서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도 태교를 굉장히 우리 걸 배워가고 있는데요. 그 엄마가 만약에 이 왼수 같은 놈아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치아도 아픈데 치료도 못 받고 또 괴롭고 힘들고 막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기도 똑같이 그 감정 상태와 심리 상태, 영상 상태를 다 전달받는다는 거죠. 자, 뱃속에서 10달 동안 세상이 우울해요. 엄마가 맨날 아프고 골골대고 힘들고 괴롭고 이러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치료도 못 받아. 우우. 그러면은 애기는 뱃속에서 세상은 정말 우울한 곳이구나. 나와서도 계속 찡얼대고 울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엄마가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항상 즐겁고 상쾌하고 건강하고 기운 넘치고 좋아요. 그러면 그
엔돌핀이 그런 거 다 전달되죠. 그럼 아기도 뱃속에서 빵긋빵긋 웃고 신나요. 나와서도 역시 빵긋빵긋 아기가 밖에 나와서 찡얼대고 울고불고 그렇게 될지 아니면 방글방글 웃고 잘 놀지를 결정하는 건 결국 엄마가 얼마나 임신 동안에 건강하고 행복하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물론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서 뭐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뭐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난임이라는 게 남성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네. 이 자칫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현대의학에서는 이미 남성 여성 비율을 지금 뭐 절반 50대 50으로 보고 있고 한의학에서는 다 여성 쪽만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을까라고 의하시는데 전혀 네.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보감에 봐도 난임, 임신이 네.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남자의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이 돼 있고 그때 쓰는 처방 같은 것도 지금 다 적혀 있고요. 실제로 남자분들 이런 얘기들 말씀 많이 하세요. 나 건강해. 나 아무렇지도 않거든. 나 검사했는데 뭐 정자수도 네. 많고 활동성도 좋대. 네. 여자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이상 없어요. 아. 예. 이상 없긴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여기서 이상은 뭐냐면 이제 구조적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핸드폰이 100% 충전될 땐 잘 돼요. 근데 90%, 15%, 10% 그러면 배터리 떨어지게 하면 그때부터 고장난 건 아닌데 네. 근데 작동이 뭐 앱이 꺼지기도 하고 화면이 어두워지고 막 생긴단 말이죠. 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구조적인 이상이 없어도 기능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렇다면 그런 기능적 이상은 엄마도 예비 엄마도 마찬가지, 예비 아빠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난임 치료 받을 때는 사실은 두 분 다 손잡고 오시는 게 사실은 옳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임신을 했다는 가정하에 좀 산모분들께 약을 쓸 수 있는 질환, 약을 쓰면 좋은 질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누구나 떠올리는 거 하나 있죠. 입덧. 네. 입덧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는 누구나 네.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마치 생리통 그러면은 사실 누구나 있는 거니까 네. 적당히 아픈 건 다 그런 거지 아닙니다. 아. 생리통도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하나도 없어서 제가 그 생리통 치료해드리고 제가 원망을 받은 적이 있는 게 생리통이 있었을 때는 미리 사인이 오니까 준비를 했는데 네. 고쳤더니 사인이 안 와요. 그거 얘기하다 말고 뛰어가야 돼요. 낭패 왜 고쳐놨냐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날짜 꼭 네. 기록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입덧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덧도 내 몸의 위장 기능이 안 좋거나 몸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 나타날 수 있고요. 입덧을 방치하시면 안 돼요. 입덧이 심해지게 되면 음식이 들어가는 것도 제대로 못 들어가게 되고 들어간 것도 제대로 흡수를 못하게 되고 아기 굶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입덧은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거고요. 치료를 제가 해보면 저희 집사람도 사실 입덧이 있어서 제가 약을 4주, 그러니까 동의보감에 보면은 의사가 치료를 해도 한 달 정도는 걸린다라고 써 있는데 정말 딱 4주 동안 입덧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입덧을 치료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그 부분이고요. 나머지 그 증상들도 하나씩 말씀드리면 네. 감기 있죠, 감기. 감기. 예. 네. 감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웬만하면 그냥 참고 넘어가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감기 증상도 애기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감기도 보면은 우리가 챕터가 아예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의보감의 감기 챕터는 559쪽에서 561쪽까지 기록이 돼 있는데 네. 그런데 이 임신했을 때 감기 같은 경우에는 979쪽에서 981쪽까지 그걸 다 외우시고. 많이 보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이제 보여드려요. 자, 여기 일반 감기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신 감기는 여기 따로 있어요. 보여드리면 이제 그러네 하고 안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 행복카드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입덧하고 감기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이제 붓는 거 부종, 부종하고 이건 거의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부종은. 그렇죠. 대부분의 네. 경우들이 이제 붓고 이게 잘 안 되고 네.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모든 병에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질환들 같은 경우 또 이제 저런 거 있어요. 그 절박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쉽게 얘기해서 유산 위험기가 있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네. 경우에도 사실은 어떤 방법도 사실은 못해. 그냥 집에서 무조건 있는 게 다하고 제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도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동불안 같은 경우는 불편한 이 움직임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애기도 뭐가 불편하니까 그런 거죠. 그걸 호소하는 거잖아요. 네. 배도 뭔가 불편한 거고 또 하열 같은 게 생기는 것도 사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열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태동불안이나 또 이 하열의 원인을, 테루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을 줘야 돼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오신 분들을 약을 써서 임신이 유지가 되고 정상적으로 분만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장님들이 잘 처방을 안 하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 썼는데 유산되면은 이 땀택이 있을 수 좀 있으니까 마음의 부담이 부담되고 있을 수 해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평소에 그래서 주치의 한의사를 사실 좀 두시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믿고 저도 이제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약을 투약하고 그래서 안정화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했던 결론을 말씀드리면 임신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레 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다니던 한의원 전화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이거 약 써도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어떤 경우, 저도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고생하세요. 이렇게 나가고 어떤 경우는 된다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해결 드리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임신 중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한약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네. 일단 전화부터 해서 상담부터 받으시고 된다 하면은 그땐 드시면 되죠. 그리고 그런 질환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에서 제공하는 행복카드 거기에 적응증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입덧이라든지 태동불안이라든지 테루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위험한데 돈 주겠어요? 당연히 그러면 그 그렇죠. 담당한 공무원들 난리 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에서 지급 보증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것이 안전하고 또한 효과가 있다는 걸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뭐 행복카드를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상이 있으면 참지 마시고 상의부터 하셔요. 네, 정말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상의가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는 출산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건 저도 참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 친구들을 보면 아예 뭐 그런 진통제도 전혀 맞지 않는 상태로 출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왕절개가 아이한테 안 좋아서 내 몸 상태가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도 꼭 참고 한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제왕절개가 꼭 안 좋은 건가? 자, 제왕절개라 함은 네. 일단 수술이죠. 일단 수술이 응급수술입니다. 응급수술이고 그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정상적인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제왕절개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한간에 뭐 제왕절개를 하면은 그 애기 머리가 이뻐진다든지 막 그런 또 밀레니엄 맞춰가지고 막 네. 얘기하는지 그런 것들은 다 옳지 않고요. 제왕절개 출산은 그러나 만약에 난산이 계속 돼가지고 엄마도 위험하고 애기도 위험하다 그러면 그땐 당연히 응급으로 수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무조건 거부할 것은 아니고 하지만 더 좋은 것은 뭐냐면 그런 응급 상황이 되지 않게끔 네. 아기를 잘 낳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사실은 좋은 것이죠. 이 임신과 출산을 겪어본 분들은 아시는데 산딸이 즉 9개월 이상 넘어가면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억지로 운동을 시킵니다. 네. 왜? 힘 길러야 되니까 애기 네. 힘줘서. 그리고 이제 출산하러 들어가 보시면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내 힘주는 거 아닙니다. 내내 힘주지 않고 계속 힘 빼라고 합니다.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해서 계속 힘만 빼고 호흡법 해가지고 드라마에서 항상 계속 힘 주세요만 나오기 그러고 때문에. 마지막에 나올 때만 그때 한번 힘줘 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계속 힘주면은 탈진해서 결국 출산 못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힘이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출산을 도와주는 사실은 한약 처방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진통이 안 와서 진통 오라고도 약 쓰고 그 다음에 출산 잘하라고도 약 쓰고 근데 출산 잘하는 거 약 쓰는 게 사실 일반인들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 우리 공진단이라는 처방 많이 알려져 있죠. 네. 네, 보약으로 알려진 하나를 해보고 거기에 녹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집사람은 아기 낳으러 이제 그 진통으로 갔을 때 그거 하나 가서 씹어 먹고 그러고 네. 갔어요. 그래서 3시간 만에 자연분만 쏨풍 네. 잘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확실히 아무래도 좀 자연분만이 아이한테도 좋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선호를 하시는데 좀 자연분만을 하기 위한 나의 몸 상태 갖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산후로 또 넘어가면 이제 산후조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이건 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 그 굉장히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네. 유의미한 기사가 뭐였냐면 저희가 산후조리라는 개념을 외국에서도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산후조리는 사실 제가 여성에게 있어서 임신 출산에 있어서 아니 그냥 평생을 거쳐서 딱 한 번 약 써야 된다 그러면 제가 언제 그러면 산후조리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 산후조리 이후로 여성의 평생의 건강이 결정이 됩니다. 왜 우리 그 어머님들 그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가방 막 던지잖아요. 내 자리에 맡아갖고 하시는 거. 아우 네. 왜 저래? 자, 이분들도 미스 때는 안 그랬어요. 그렇지. 미스 때는 닿는 게 싫어가지고 일부러 자리 있어도 안 앉고 서 있고 그랬어요. 근데 왜 가방 던져요? 힘드니까. 못 서 있으니까. 그죠? 출산 이후에 건강이 정말 좌지우지. 제가 이제 미시와 아줌마를 결정짓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산후조리의 개념이 뭐냐면 애 낳았어요? 소리 지르면 되는 거예요. 원상태 복구한 거죠. 네. 뭐라도 바뀌어 있으면 산후조리가 덜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후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서양에서는 사실 이 산후조리를 지금 뭐 배우고는 있지만 안 해죠.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산후조리를 거의 대부분 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서양학이 들어오면서 한때는 이 산후조리를 무시해버렸어요. 에이, 그거 뭐 하고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부 산후풍 걸리고 난리가 나죠. 출산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애 낳은 다음에 찬바람 쐬고 찬물로 씻고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되나? 팅팅 붓고 관절 쑤시고 아프고 자칫 잘못하면 평생 그게 가거든요. 그게 근데 외국인하고 우리가 달라요. 외국인들은 덩치도 다르고 뭐 체계도 다르고 그분들은 출산하고 뭐 머리 감고 조깅하고 다 하시죠. 네. 우리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후조리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새 산부인과 보면 전부 방 다 만들어 놨죠. 네. 옛날 것처럼 찜질방. 여기서 또 한 가지. 찜질방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긴 좋은데요. 네. 근데 무조건 뜨거운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네. 그렇게 뜨겁다가 화장실 간다고 바깥에 나가서 이제 해가지고 오싹 한기가 들면 헛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꿀팁인데 무조건 뜨거운 게 좋은 게 아니라 온도 변화를 느끼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기 낳고 목욕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하면 안 된다면서요? 네, 안 됩니다. 뭐예요? 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거 괜찮아요. 좋아요. 문제는 그러고 나서 오싹 한기가 드는 거. 그때 네. 산후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물기 다 닦고 추위 안 느끼게 그리고 바깥에도 온도 좀 올려가지고 서서히 해서 그러니까 한기를 느끼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추위를 느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에스키모는 다 산후풍이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차고 무조건 뜨거운 게 아니라 차가운 온도 변화를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산후조리를 잘하는 방법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어머님들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얘기하신 게 대부분 맞아요. 왜? 몸으로 겪은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겪었던 네. 그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땀 빼고 무조건 뜨겁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차가운 기운 느끼는 게 않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거. 또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유 먹이게 되면은 이 쿠션 같은 거 수유 쿠션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관절이나 이런 동작을 평소 안 하던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출산만 안 했어도 평소 안 하던 동작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출산이 겹쳤어요. 출산하면은 아시겠지만 뼈 마디가 다 늘어났다가 다시 복구되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 무리를 하게 되니까 이제 고질병이 되는 거거든요. 즉
왕비마마처럼 누가 다 해주고 애도 길러주고 집안 청소도 다 해주고 식사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난 누워 놀기만 한다 그러면은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내가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가 쌓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들 피하시는 게 맞는 거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신 전에 몸 상태로 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나라도 바뀐 게 있다. 그러면은 관리를 해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러면 좀 산후조리 기간은 어느 정도를 둬야 좀 몸이 잘 회복할 수 있는지. 네. 자, 일단 필수 산후조리 기간이 있어요. 필수 산후조리 기간은 3, 7일, 3주죠. 옛날에는 그래서 3주 동안은 이렇게 새끼줄 이렇게 꼬아가지고 네. 그것이 해놓고 외인들 못 들어오게 감염도 막고 여러 가지 참균도 막고 하기 위해서 3, 7일 동안은 그래서 이때는 정말 왕비로 지내셔야 돼요. 이때는 집안일 하시면 안 되고 이때만 저기 친정엄마 오라 그래가지고 좀 부탁하든지 산후도우미 쓰시든지 하여튼 네. 하셔가지고 아예 친정으로 들어가시든지 해서 3, 7일 동안은 무조건 절대 안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 기간은 이제 100일입니다. 아기 100일 되면 이제 이렇게 앉는 것처럼 엄마도 네. 100일 되면 그때는 이제 찬바람 좀 맞아도 돼요. 일도 좀 해도 돼요. 그리고 권장 산후조리 기간은 1년입니다. 자, 1년이 우리가 뭐로 할 수 있냐면 자연의 그거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모유 수유하는 게 출산 후 1년 동안 하죠. 애기 돌되기 전에 태어나기 전까지 모유를 먹인다면 이유가 뭐예요? 모유를 먹이면 락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자연 피임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얘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 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자연 피임이 돼요. 그래서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는 1년 동안이 산후조리 기간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물론 모유 수유를 안 하고 분유를 먹이고 하다 보니까 또 바로 임신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다 한 살 터울로 아기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권장 산후조리 기간은 1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산후조리의 중요성은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유산도 어쨌든 임신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유산이 되고 나서도 산후조리처럼 네. 이런 조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동의보감 967쪽을 보면 네. 반산이라는 편이 나요. 반산이 뭐냐면 반쪽 출산. 지금 얘기는 유산이거든요. 유산을 한다면 뭐라고? 10배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옛날에 모 드라마에서도 그런 게 나왔었어요. 뭐 대장금이라고. 거기서 유산을 했더니 어이가 원자아기 씨를 제대로 보려면 10배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멘트가 제가 그거 들으면서 야, 이 고증 잘했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아기를 낳았으면은 그래도 애 낳았으니까 조리를 좀 해요. 근데 유산을 했어요. 네. 조리가 가당키나 해요? 그냥 바로. 그리고 그거는 결혼했을 때도 그러네. 요새는 좀 미스 좀 많죠. 결혼 안 했는데 유산 제왕절개. 그러면 조리해요? 다 숨기고 조리 안 하죠. 그러면은 10배를 조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리를 아예 안 하게 돼버리죠. 자, 그러면 손상이 엄청나게 많이 가죠. 그러면 이후에 정말로 가족 계획을 하게 될 때 방해가 될 수 있는 습관성 유산의 단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했을 경우에도 당연히 산후조리 해야 되고요. 네. 오히려 10배의 산후조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습관성 유산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지요. 거죠?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유산이 된 원인이 있을 건데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다면은 다음에 또 그 상황이 됐을 때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양방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이 시험관을 통해서 이제 인공수정을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면 인공수정이 안 된 것도 이걸 유산이라고 봐야 될까요? 같은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겪어보신 분은 아시지만 임신을 인공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몸을 임신 상태로 만듭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임신이 착상을 시켜야 되니까 자꾸 부풀어 올라야 되고 안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인공 임신 한 번 실패할 때마다 사실은 유산 한 번씩 한 것이라고 보시면 사실 맞는 거고요. 그래서 꼭 조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행복카드 말씀드렸는데 네. 그 행복카드가 한의원의 유산 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초기에 이 유산이 돼버리면 행복카드 액수 다 못 쓰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인데 임신이 아니니까 이거 어디다 쓰지도 못하네 일 수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유산 후 조리에 쓰시면 좋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받은 그 돈으로 유산 후 조리 하십시오.
임신과 출산이라는 건 정말 큰 일이기 때문에 여러 질환과 종류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장동민 원장님께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당귀입니다. 당귀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되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당귀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당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당귀는 여성의 성약이다, 보혈의 성약이다. 그래서 사실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약재 손꼽으라 그러면 누구나 당귀를 손꼽게 되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처방에 네. 당귀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보면은 이제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달고 독성이 없다. 그러면서 풍병, 혈병, 허로를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굳은 피, 나쁜 피, 어혈을 제거시키고 새 피가 잘 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능. 그리고 피부에 있는 어떤 그 염증이나 네. 어떤 트러블 같은 것들도 이제 개선시켜준다. 또 이제 하열 같은 거 있죠. 북루라고 하는데 그런 거죠. 즉 혈과 진액, 호르몬에 관련된 모든 곳에 이 당귀가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 혈액순환을 보충시키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당연히 잘 되게 돼 있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면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니까 피부도 당연히 좋아집니다. 또한 우리가 그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혈지열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남아들어서 만들어진 게 이 머리카락이다. 실제 그래서 재밌는 실험해 보면은 이 머리카락을 갖다 놓고 이 열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뻘겋게 피처럼 그렇게 변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보혈작용, 즉 혈을 갖다가 많이 하게 되면 탈모 질환에도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나머지 풍병을 예방하기 때문에 역시 순환이 잘 돼서 중풍이나 기타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가능하고요. 또 피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 먹는 거 말고 이 팩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도포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피부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여성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에 도움이 되나요? 네, 그 정유 성분이나 기타 그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자궁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그런 게 이제 연구 결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성 생식기에 관련된 모든 질환들, 생리불순이라든지 생리통이라든지 또 생리가 안 나온다든지 생리가 너무 조기 폐경이 된다든지 이런 모든 질환들에 가용하고요. 또 그 혈액순환이나 또 보혈작용이 있어서 빈혈, 핑 돌고 어지럽고 하는데 그런 데도 도움이 되고 투족냉증이죠. 이 손발이 찬 것도 역시 순환이 안 돼서 경우에는 순환이 잘 되게 해주니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네. 변을 좀 무르게 하는 그게 있어요. 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성 변비 있으신 분들이죠. 여성 네. 변비 많잖아요. 그래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 반대로 평소 설사나 묽은 변 있는 분들은 당연히 맞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자궁 수축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임신부들 같은 경우에는 까딱 잘못 먹으면 빨리 나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역시 당귀도 그냥 잠깐 차 종류로 드시는 정도는 몸에 큰 무리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드실 생각이다라고 한다면 역시 내 몸을 좀 파악하고 있는 주治한의사에게 상담을 해서 나 이거 장기적으로 먹으려는데 괜찮겠냐? 그러면은 괜찮으세요? 그럴 수도 있고 에이 그러지 마시고 한 달 먹고 한 달 쉬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실 수도 있고 절대 먹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고 상의한 다음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당귀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방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동민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 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160이에요. 네. 제가 올해 47이고요. 네. 몸무게는 65kg 정도 나가는데 네. 제가 예전에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그 병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게 운동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서 이게 한의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나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하지불안 증후군 지금 증상이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정도 돼 있고 하루 중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때가 있나요? 밤에 잠잘 때 더 심해진다든지? 밤에 잠잘 때 좀 심해져요. 근데 그게 1년 내내가 아니고요. 네. 괜찮을 때가 있다가 심할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때도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하는 도중에도 그렇게 심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네. 자, 일단 운동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정도가 있고 운동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운동을 하는 중에도 나타난다는 것은 운동이 너무 심할 때도 그럴 수 있고 운동이 너무 부족할 때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지불안 증후군이 계시기 때문에 운동을 심하게 했을 리는 없고 요거는 그만큼 운동 도중에도 순환이 안 되는 게 발생되고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차가운 느낌이나 그런 건 없으세요? 밤에 새벽에? 제가 원래 발이 따뜻한 편이었는데 이 증상이 있고 나선 좀 수면 양말을 한 번씩 신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죠. 예. 그럴 때가 이제 순환이 좀 더 심해지게, 순환이 안 되는 게 좀 더 심해진 거거든요. 자, 요거 해결 방법이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반이나 허리가 틀어지면서 다리 길이가 짝짝이가 돼 있는 경우 그 경우는 다리로 가는 신경이나 경락이나 이 경근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다리 길이를 맞춰줘야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 길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가까운 한의원 가서 확인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집에서 누운 상태에서 다른 분이 양쪽 다리를 잡고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가지고 쭉 당겨서 맞춰 보면은 이 다리 발끝이 발꿈치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다리 길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가서 치료받고 다리 길이를 맞춰주면은 이거는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이 지금 순환이, 그러니까 발끝까지 지금 온기가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가는 라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내주는 힘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발전기 힘이 약하면 왜 고지대에 물 못 보내는 것처럼 이 배의 힘이 약해서 배에 이제
보일러가 있는데 그 보일러에서 발끝까지 보내주는 파워가 약하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네. 이제 배가 부실하든지 배에 힘이 안 들어가든지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배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처방을 쓴 거나 그래서 흘러 넘치게 다리까지 흘러 넘치게 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아, 가지 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다리 길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네. 배에 충분한 그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온기를 아, 보내줄 네. 만큼 배가 따뜻한지 그거를 점검해 네. 보시는 그래서 각각의 원인에 따라 치료하시면 요 하지불안 증후군도 많이 개선이 되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한의원 가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따로 그 약 같은 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그 치료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일단 그 다리 길이가 지금 틀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다리 길이만 맞춰주면 되는데 제가 이게 지금 네. 얼마나 됐는지 여쭤본 이유가 이제 그 약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가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이 이상이 얼마 안 된 거기 때문에 조금만 잡아줘도 원위치로 돌아가서 유지가 잘 됩니다. 그런데 네. 좀 오래된 경우에는 우리가 네. 그 맞춰놔도 다시 돌아가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오래된 경우에는 반복적인 이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이 근골격을 강화시켜주는 약을 같이 쓰거나 그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보일러 화력이 약한 경우에는 보일러 화력을 따뜻하게 데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네. 처방을 같이 쓰거나 아니면 배에다가 이렇게 뜸을 뜨거나 배를 핫팩을 해주는 그런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자로도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5681 쓰시는 분입니다. 30세 여성인데 생리 3일 전에 늘 항상 두통이 심하게 오는데 이것도 치료 가능한가요? 치료하지 않고 진통제만 먹고 있는데 더 나빠질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아, 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진통제만 먹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서 정말 나쁜 방법인데요. 물론 이제 당장을 넘기는 효과는 있습니다. 당장 안 아프니까 좋으니까 그건 있지만 그건 당장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방법은 뭐냐면 왜 아픈지를 찾아야죠. 네. 왜 아픈지를 찾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팔을 제가 비틀게요. 팔을 비틀면 이렇게 비틀면 아파요. 이때부터 네. 아프거든요. 그거는 더 비틀면 부러지니까. 그죠? 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본 치료를. 근데 여기를 아파 그런데 진통제를 먹었어요. 진통제에서 안 아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비틀죠. 부러지죠. 두통이 생기는 원인이 뭔지를 알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방치하면 그 병이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위험한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통제 먹는 건 일시적인 방편인 것이고 그 다음에 두통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원인의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생리 3일 전에 늘 항상 두통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자, 이게 감별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리 아닐 때도 두통이 있는지도 일단 알아야 되고 내 생리 아닐 때는 두통이 없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그럼 이것은 호르몬 변화에 의한 두통인 거죠. 일종의 생리통인 거죠. 생리통이 꼭 허리하고 배만 아픈 게 아니거든요. 네. 그 PMS라고 프리멘스트럴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어지럼증이 있을 수도 있고 심하면 도벽이 생길 수도 있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생리전 증후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생리 전에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생리통, 생리불순이라고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치료 예를 들어서 어혈을 치료한다든지 자궁을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치료들로 인해서 근본 치료를 하게 되면 원인이 해결이 돼버리니까 다시 진통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치료하셔야 됩니다. 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뒷번호 7784 쓰시는 분인데요. 막내딸이 21살인데 평소 우유를 먹거나 외식하고 온 뒤에 가끔 배가 자주 아프다고 하는데요. 위가 많이 안 좋아서 그런지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일단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요. 하나는 원래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 그래요 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원래 아기 때부터 그랬어요 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괜찮았었는데 최근 들어 나타난 경우는 이것은 말 그대로 위장 기능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침체를 하거나 약 조금 먹거나 하면은 다시 원상태로 복구되니까 괜찮아지는데 만약에 애초부터 계속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우유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우유가 모든 사람한테 맞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단서를 떼서 제출하게 되면 우유 먹는 걸 면제받으실 수 있어요. 예, 우유가 소화 흡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저예요. 아, 정말요? 저도 우유 먹으면 꼭 배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유를 안 먹는 것이 맞는 거고 두유나 다른 거로 대체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원래 괜찮았는데 요새 이상하게 우유를 먹거나 밖에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 그래라는 것은 위장이 하는 일은 들어온 음식을 데리고 있으면서 필요한 건 흡수하고 불필요한 건 내려보내는 게 하는 일인데 얘가 많이 약해지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어요? 일거리가 들어왔는데 일하기 싫은 거예요. 야, 너 빨리 가. 그러고 그냥 통과시켜 버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위장이 지금 많이 힘들어 한다는 뜻이 거기 때문에 위장을 갖다가 잘 달래주는 건 따뜻하게 해준다, 빙글빙글 만져준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식 먹어준다. 심하면 아까 말한 대로 침치료나 한약 조금 먹는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드러운 유동식을 먹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평소 습관 관리도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해서 그런 걸 갖다 소나긴 피해간다 그러잖아요. 그럴 땐 조금 피해서 튼튼해지면 다시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유가 평소부터 안 좋았는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잠깐 안 좋은지 맞춰서 건강 관리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장동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김광규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